안녕하세요. 3월 13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자리를 좀 비워서 어제는 아침 방송 또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은, 지수는 이제 묶어놓고,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전개되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마감된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어, 지수 자체가 2% 이상씩, 나스닥 지수가 2% 이상 하락하는 상황들이었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볼까요?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가 좀 강했는데, 아무래도 오후 들면서 지수의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좀 제한적이었죠. 반면에 미국 시장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 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채권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국채금리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장기 채금리가 상승하고, 장기 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매수자를 유입시키는 요인을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서 돈들이 미국으로 다시 재차 몰려가게 되는, 그러면서 달러 값이 올라가게 되고, 특히 최근에 유가도 급등하는 상황이니까 달러 강세 요인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국채금리의 상승은 달러를 미국으로 더 유입시키는, 미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속 편하기도 한 나라인데, 어쨌든 채권의 상승, 지금 현재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이유가 경기가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경기가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측면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채권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불안해진 거죠. 특히 미국 국채의 주된 매수자가 누구였냐면 중국이었잖아요. 중국과 유럽 각국들.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이란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관세로 인해서 유럽을 막 괴롭힐 때 덴마크가 제일 먼저 불과 1억 불밖에 되지는 않지만 미국 국채 팔아버렸잖아요. 팔고 나서 그 백악관에서 바로 막 진화에 나서는, 아무 일도 아니다는 식으로 1억 불밖에 되지 않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예, 발표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발표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1억 불밖에 되지 않지만 진화에 나서는 듯한 그런 모습들 보였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는 그런 양상들이 펼쳐졌죠.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미국 국채잖아요.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미국 국채의 최대 매수권자가 중국이었단 말이죠. 그런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고, 최근에 미국이 이란을 때린 이유도 사실 파헤쳐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이유였거든요.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치고 그다음 이란을 친 이유도, 베네수엘라가 중국하고 친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최대 원유 보유국이고, 근데 달러 유가 원유의 결제 대금은 달러예요. 기축통화 달러를 기준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베네수엘라도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란도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두 나라를 친 목적 자체가 이런저런 이유들은 표면적인 것이고, 중국을 견제하는 게 가장 큰, 만약에 전 세계에서 달러 수요가 가장 큰 시장이 달러 수요가 가장 큰 시장이 원유 시장인데, 원유의 결제 대금이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를 무제한 찍어넣어도 관계없는 거거든요. 달러의 강세가 필요하면 유가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계속해서 추진해 왔었죠. 관세를 높이고 미국 소비자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방편으로 달러 약세로 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는 빨리 끝났습니다만, 이란도 사실 중동 지역 국가잖아요. 만약 이란이 위안화를 가지고 편안하게 국제계를 하게 되면 중동 국가 다른 국가들도 위안화 결제를 통용하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치 자체가 크게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동안 그렇게까지 달러를 찍어내도 건재하게 돌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달러를 찍어내서 결제를 달러로 하게 만들고, 그
결제를 통해서 발생한 달러는 다시 미국 국채를 사러 미국에 들어오니까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돈이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는, 그게 기축통화 국가가 가진 권리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미국이 누려왔는데 이제 중국을 그렇게까지 견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위안화가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위협감. 아무튼 뭐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란을 찍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이 미국에 대한 채권을 매수하지 않고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연준도 그동안 양적 완화라 그래서 계속 미국 국채를 매입했었죠. QE라 그래서. 근데 지금 QT로 전환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오히려 연준도 국채를 팔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국채 안전한 매수자가 지금 이제 좀 실종돼 버린 그런 상황 하에서 유가가 상승하고, 유가 상승하면 당연히 달러 강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이 부분은 사실 좋지 않은 겁니다. 경기가 정말 막 물 밀듯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 그 금리라고 하는 것은, 명목 금리는 경기와 물가의 합계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 사실은 금리잖아요. 물론 이게 지금 현재 통용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상승하는 건데,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가운데 경기가 뭐 지금 금융경기는 굉장히 좋지만 실물 경기 자체 밑바닥의 경기는 좋지 않잖아요. 전쟁이다. 그리고 뭐 이민국 뭐 이민자를 추방하고 뭐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 하에서 소비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상승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의 가장 큰 이유였고, 이 잠재적인 불안 요소들이 계속 놓여 있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블랙롤의 그 사모펀드 자금 이탈,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 심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자극하는 요소가 됐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제일 중요한 게 심리적인 안정감이거든요. 그 심리적 안정감이 흔들릴 때 사람은 불안하면 일단 팔고 보자는 생각을 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의 상승의 배경이 무엇인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분이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을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50 종목 중에서도 상승한 종목은 그냥 경기 방어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의 하락도 굉장히 크게 나타났고 3% 이상, 어제 보면 3.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4%.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타격을 받겠죠.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단은 시세가 멈춘 상태잖아요. 3월 3일, 3월 4일 날 우리 시장이 급락이 나타나면서 일단 단기 조정이 시작됐고, 이 부분은 뭐 이란 전쟁이 빌미가 됐지만 표면적으로는, 실제로는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 5천을 넘어서면서 6,300까지 그냥 엄청난 슈팅이 발생한 거고, 삼성전자 시가총액 1,000조 넘어서면서부터 1,300조까지 그냥 달려버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 우리 시장에 충격을 가해준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 3월 3일, 3월 4일 급락하고 사상 최대 폭의 하락을 하고, 3월 5일 사상 최대의 반등을 하고, 3월 6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쉬어갔지만 종목들 움직임대로 개선됐고,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서 월요일 날 또다시 충격을 받았고, 화요일부터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한적이죠. 대신에 이제 뭐가 나타났냐면 변동성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양상들로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 하에서 조금 전에 끝난 미국 시장의 채권발 시장 충격,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빠졌다라는 개념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 그럼 이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어제 원달러율도 장중에 1490원까지 상승했었습니다. 1490원까지 보시면 원달러율이 1490원을 넘어서서 종가상으로 1488원, 여기 시장에서 1488원으로 마감됐는데, 한국물 ETF가 어제 7% 정도 빠졌어요. 한국물 ETF가 7% 빠져버렸으니까 이 부분은 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타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종목들 다 영향을 받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시장 끝났는가라고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상태 어떤가.
2월 말까지 막 시장이 막 달렸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사러 막 시장에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연일 계속해서 순매수를 지속해 갔습니다. 삼성전자 볼까요?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반면에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죠. 최근 들어서서. 최근 석 달간, 한 달간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국내 기관들이 계속 매수해 갔는데, 계속 매수해 가고 삼성전자만 매수했겠느냐. 물론 삼성전자를 절대적으로 매수를 했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 반대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신용 잔고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신용 잔고는 뭐 반대매매 나오니까. 반대매매가 3월 3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까? 지금 하루에 300~400억씩 계속 반대매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반대매매가. 그럼 어제 조금 안정을 찾았으니까 반대매매 좀 줄어들겠지만, 오늘 시장이 충격을 받게 되면 다음 주 반대매매 또 나온다고요. 그러면 시장 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안해지죠. 굉장히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근데 이 극도로 불안해진 불안감이 가지기 전에 이전에 뭘 가졌습니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엄청난 기대감이 엄청난 두려움, 불안감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급전직하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나면 시장이 어떻게 완전히 끝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시장은 또 재편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은,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이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목인지 잘 몰라. A, B, C도 갖고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무서우니까 주식 다 팔자 하고 떠나는 일반 단편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오늘 같은 날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적절하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교체. 예를 들면 A라는 종목이 시장에서 뭐 강하게 움직였어요. 그 A라는 종목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B라는 종목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 A를 내가 못 샀어.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A랑 비슷한 B를 샀단 말이에요. 그 B는 A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 A랑 B가 같이 빠져요. 앞뒤 뭐 구분 없어요. 오늘 같은 날 빠질 때는 그냥 같이 빠지게 돼요. 같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A를 못 사고 A를 사고 싶었는데 A가 먼저 급등해 버려서 할 수 없이 비슷한 B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B를 팔고 A를 편입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종목으로 주변 종목들을 정리해서 핵심적인 종목으로 싹 바꿔주는 거예요. 어차피 같이 하락하는 거예요. 같이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락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시장 돌려버리면 어떡할 건데. 돌려버리면 그냥 주식 다 날아가 버려요. 이번 급등락 구간에서 여러분들 주식 잃어버린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그냥 주식에 잃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딴 걸 사든 뭐 사든 겠지만 잘 가지고 있던 핵심적인 종목들, 내가 잘 구축해 나가던 어떤 포지션이 있었다면 그 포지션들이 그냥 훼손돼 버린 거예요. 이번 급등락 구간에서. 정신없이 막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지난 3월 3일, 3월 4일 맞았을 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아무리 짧아도 한 달 가는, 한 달 이상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여진이 나타나다 중간에 오늘 같은 날 또 충격받는 거죠. 근데 충격받더라도 지난 3월 3일, 3월 4일 같은 충격이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을 텐데, 심리적인 생각은 그런 게 또 재현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근데 오늘 같은 날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교체를 해 나가야 된다. 교체. 바이오 종목을 들고 있다면 바이오에서 좀 더 핵심적인 종목으로 바꾸고, 반도체를 갖고 있다면 반도체에서 조금 더 핵심적인 종목으로 좀 더 바꾸고, 로봇주를 갖고 있다면 로봇주에서도 조금 더 핵심적인 종목으로 바꾸고, 원전, 어제는 태양광, 풍력, 대체 에너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늘 뭐 어차피 맞을 거니까 그 안에서도 또 핵심적인 종목으로 바꾸고, 그래서 종목이 예를 들면 10개였다. 그런 종목 수를 7개, 8개 혹은 5개로 줄이는, 비중은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매매를 오늘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단편적인 일방적인 매수 안 된다 오늘은. 그러니까 내가 A를 갖고 있든 B를 갖고 있든 타격받는 건 똑같아요. 똑같지만 이 타격받는 구간을 통해서 나한테 좀 더 유리한, 차후에 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게끔 바꾸는 거예요.
이걸 교체 매매라고 하죠. 오늘은 교체 매매를 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 뭐 얼마를 손해봤네, 얼마를 벌었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사고 싶었던 주식이 있었다면 못 샀을 거 아니에요. 그냥 쳐다보면서. 그런 종목들 오늘 다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오늘은 어제 태양광이랑 풍력이 어제 시장보다 월등히 올랐잖아요. 최근에 그리고 통신 장비들 급등했잖아요. 오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날 거란 말이죠. 아침에. 그럼 이들 종목들을 평소에 편입을 못했다면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교체할 때 '아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니까 못 팔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손해보고 파는 게 아니라 '바꾼다. 바꾼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매매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그렇게 하는 날이다.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매매풀도 오셔서 교체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발음이 막 꼬이네요. 아무튼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은 사실 그렇게 해서 좋은 하락이 아니다. 굉장히 내부적으로 좀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미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우리 시장이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만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지난해 2024년도까지 미국 시장 그렇게 좋을 때 우리 시장이 움직였나요? 안 움직였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우리 시장만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 외생 변수가 발생해서 시장 충격받고 있는 시간이 3월 달부터 시작돼서 지금 현재 3월 말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3월 말 이후 이번 조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재편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게 적절한 종목들로 계속 교체가 작업을 해가면서 내 포지션을 그 이후에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중심은 어디다? 중심은 중형주들이에요. 중형주들죠. 소형주보다 중형주들이에요. 시가총액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처음에는 5조에서 3조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계속 레벨업이 되다 보니까 한 5조 정도까지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들 종목들 다 좋은 회사들이잖아요. 대체적으로. 그 안에서 못 움직이고 있던 종목들이 지금 막 움직인다고. 어제 그동안 바이오에서도 상대적으로 계속 억눌려 있던 G2G 바이오 같은 게 이제 막 치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동안 알테오젠,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삼천당 제약 뭐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들에서 지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게 에임드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종목 교체를 해서 우리가 이번 조정 이후에 시장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뭐 팔면 손해가 얼마나 나는데 그냥 팔고 끝내버리면 손해죠. 팔면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파는 개념이 아니라고. 바꾸는 거예요. 선수 교체. 그러면 뭐가 발생하나요? 선수 교체할 때 따른 매매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좀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있잖아요. 무너질 것 같잖아요. 또 안 무너져요. 시장은 잘 안 무너져요. 예,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수고하십시오.